자, 그 다음에 차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차고는, 그지? 한번 보면, 여러분,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라고 맘먹었다. 의사가 A면 표시도 뭐 A 하면 좋은데, A로 맘먹어 놓고 A, B로 표시해야지 라고 B로 표시했잖아. 그지? 그러면 공통점은,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무슨 고,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 상대방은 모르고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도 알고 뭐 통정, 그치?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차고는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B, 의사도 B, 표시도 B. 그럼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B.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그럼 처음에는 효과는 뭐로 효과 발생? B.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야, A라고 한 걸 잘못 표시했구나. 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표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자, 그러면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그럼 누가 취소하면 누가 요리 빨리? 표자.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항상 입증 책임은 여러분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럼 취소가 되면 아까 누가 요리? 표자. 그럼 요건은 누가 입증? 표자.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럼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조건 뭐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에 착오?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어야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중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표자. 당연히 그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자. 그지?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그럼 표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딱 뭐 할 수 있다? 취소. 하는데 단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 상대방. 표자는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하고, 취소,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뭐 유지. 그러면 취소 못하면 누가 유리? 빨리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표자의 취소를 저지하려면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걸 뭐 하면? 입증하면은 됐습니까?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두 개만 요구한다. 중요 착오와 뭐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판례 역시 104조처럼 판례가 중요한 부분과 함께 판례는 이런 판례는 표자에게 중요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뭐가 발생? 그럼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표자에게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다.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표자에게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야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럼 거꾸로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항상 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착오인데 표자에게 오히려 뭐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표자가 딱 취소하려니까
표자가 뭐 하려니까?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좋다. 너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게. 그걸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뭐 하면은, 진위에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결국 그러면 간단하게 머릿속에 아까 104조, 경솔공방, 무경험, 현재의 불균형, 그 다음에 상대방의 뜻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세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뭐 중요면서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자, 그럼 좋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하는데, 자, 중요착오와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됐습니까? 뭐 했다? 취소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그죠? 그럼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물건 10,000개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중요착오와 중과 실이 없고, 손해가 발생해서 뭐 했다? 취소했단 말이지. 그럼 상대방은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이다. 자, 종업원 특검비 줘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중요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요 세 가지 요건 갖추고 있으면 표자가 취소하는데 취소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뭐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게 착오의 큰 특징입니다. 그럼 결국 뭐 착오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다? 빨리 표의자를 위한 제도다. 이게. 그래서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거꾸로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방은? 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상대방 표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럼 자, 요건 요 세 개 하고, 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져. 즉,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거 하고, 넷.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갑이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가지고? 을의. 그러면 갑이 을의 잘못하니까 갑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지문 나오면 뭐 하는 거? 요 5개 꼭 기억한다. 요건 요거 몇 개? 3개 하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표자는 무슨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자. 그래서 요 아까 판례는 그 중요뿐만 아니라 요 표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엄격. 누가 표자가 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요건이 엄격해야 되겠습니까? 완화돼야 되겠습니까? 엄격. 그래서 중요뿐만 아니라 표자에게도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어쨌든 요 세 가지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5개 기억하고 요게 이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딱 그래서 총칙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딱 있고 정해져 있다. 아까 108조 같으면 통정의 표시에서는 아까 뭐 쭉쭉쭉 하고 뭐 제3자하고 뭐 은닉행위하고 딱 나오는 게 그럼 착오에서는 요 시스템 요건 몇 개? 3개 하고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의 형태 여러 가지 많다. 유형화된 거는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거든.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다.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다.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다. 내가 저당권,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다.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하죠.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을 쓰는데 채무자가 돈을 잘 갚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 날아갈 가능성 없고, 채무자가 굉장히 신용이 불량하다 하면 우리 집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보증 쓰는데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매매, 물건에서는 물건 사고 파는데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하죠. 왜? 돈 받고 물건만 사고 물건만 팔면 되지, 매도인이 누구다, 매수인이 누구다, 원칙 무슨 부분의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에 관한 착오, 매수인에 관한 착오, 무슨 부분은 아니다. 중요. 뭐만 받고,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물건. 돈 받고 물건 팔면 되지,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럼 예를 들면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이다 말이지.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갑한테 팔기 싫어. 나 그거 돈 받고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갑이더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알 수 있고,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로 잘 내는 게 요 동기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동기. 여러분 저번에 103조 할 때도 했잖아. 동기는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거거든.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고 있어도, 아무리 마음속으로 강간을 해도 그게 밖으로 뭐 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자기 혼자서 동기상의 차고 무슨 부분은 아니다. 중요 부분은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단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로 오면 103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지면은 무슨 부분으로 본다? 중요 부분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본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누구에서 유발됐다? 상대방. 그지?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계약했단 말이지. 그러면 상대방이 뭐 때문에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누구에서 유발했으니까. 누가 유발했으니까? 상대방.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당연히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 나왔다 뭐 동기상의 착오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중요 부분 아닌 거 가지고 잘 냈는데, 그냥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요 5개는 전부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숫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하고 관계 있다? 숫자. 무조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건 무슨 부분의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으로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위치, 경계, 현황, 목적물의 동일성, 뭐 법률행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것들. 그 외에 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막 문제풀이 할 때 하고, 그죠? 많다. 막 그 외에 많은데. 그럼 여러분은 그죠? 그 문제를 한번 해보자. 88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88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 A씨와
A씨의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수와의 시세보다 10%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자, 분석해라. 이거 뭐고 빨리. 동기상의 착오다. 소문을 듣고 이제 뭐를 듣고 소문. 자기 혼자 생각이다. 이건 무슨 상의 착오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에서 제외된 경우 이건 무슨 상의 착오 빨리. 동기상의 착오.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그걸 만약에 표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린벨트 해제될 거기 때문에 10% 비싸게 산다 하는 걸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알렸다.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 예? 그럼 자기 혼자서 뭐 내색하지 않은 채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 자,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거 됐죠? 자, 1번 갑은 을에게 하자 담보 책임 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 갑은 자기에게 중과 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죠? 자, 10% 비상임 부당이득 반환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갑은 매매 계약을 이건 무슨 상의 착오입니까? 동기상의 착오. 뭐 할 수 없다? 원칙.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4번 정답.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인데 동기가 뭐 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근데 만약에 그게 해제될 거라는 거를 누구한테 알리고 상대방한테 알리고 그래서 내가 몇 퍼센트 비싸게 산다. 10% 비싸게 산다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알리고 했다. 근데 그게 그린벨트에서 뭐 되지 않고 해제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렇게 요 문제 요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그거 여러분 87페이지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결합이죠.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만약에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하면은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무조건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무슨 적 경합? 둘 중에 유리한 거 입증해서 무조건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되면은 무슨 적 경합? 선택적. 사기와 착오 유리한 거 입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중에 한 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설은 하자 담보 책임 적용하고 착오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다. 판례. 학설 필요 없다. 무조건 판례. 판례는 무조건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하는데 다수설은 뭐 하자 담보 책임 적용하고 착오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수설 필요 없고 판례는 안 나와 있지만 무조건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다시 착오와 담보 책임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근데 착오와 해제 요거는 아까 해제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에서 숨은 불합이 무효인데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에서 그죠? 착오에서 여러분 O 표시하고 착오하고 여러분 O 표시하고 착오하고 어떻게 하면 착오는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의사표시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 무효 빨리. 유효. 그럼 착오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어떻다? 유효. 유효라는 말은 무슨 표시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근데 무슨 표시는 O 표시는 아예 의사표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착오하고 O 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그래서 O 표시에서는 착오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가 되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빨리 유효해야 된다. 야?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O 표시 무효의 원칙과 착오 O 표시에서는 착오라는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와 숨은 불합이 이거 나중에 하는데 여러분 숨은 불합이는 그 동사이몽 저번에 있죠. 서울에 있는 값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집이 2개도 있다. 서울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 있는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을 팔겠다 청약하고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뭐하고 청약하고 을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성명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몇 개 의사표시가 2개 의사표시가 무슨 치 불일치고 아예 요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몽 동상이몽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을은 서울 갑은 부산 을은 서울 몇 개 의사표시가 불일치 2개 몇 사람이 2사람이 근데 착오는 여러분 착오는 항상 표자만 가지고 따지거든. 표자만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으면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둘 다 공통점 요건 뭐하고 모르고 공통점 뭐하고 모르고 요거는 몇 사람이 2사람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한 개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은 거 일치하지 공통점 모르고 몇 사람이 2사람이 몇 개 2개 요건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한 개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표자가 뭐하고 모르고 공통점 모르고 몇 사람이 2사람이 몇 개 2개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몇 개 한 개 요거는 아예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표시와 수문불합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수문불합의는 몇 사람이 2사람이 몇 개 2개 요거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효 무효 유효 여기는 계약으로 따지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아예 계약 성립하지 않고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만약 계약이 착오가 있다 계약은 일단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합니다 막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는 뭐 다시 착오에서는 가면 딱 요건 몇 개? 몇 개? 3개. 어느 거? 중요,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몇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꼭 기억한다. 중요면서 손해가 발생.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다? 표자. 그래서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해도 불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5개 하고 그 다음에 중요이냐 아니냐 특히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럼 동기는 그냥 동기하면 중요 부분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하면 무슨 부분? 중요. 유발된 동기는 누구에서 유발됐다? 빨리 상대방. 누구에서 유발됐다? 상대방. 그래서 누구는 당연히 알고 있다? 상대방.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위치 경계 현황 뭐 목적물의 동일성 법률행위 중요 부분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착오 사기 착오 담보 책임 무조건 무슨 적합 선택적 합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 학설 필요 없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착오하고 같이 물고 나오는 건 무슨 표시? 오표시. 착오하고 뭐 수문불합의 이거하고 잘 냅니다. 착오하고 오표시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표시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고 착오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와 오표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착오와 수문불합의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갑니다.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강박? 사기강박 그지? 자 사기강박인데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인데 여러분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해도 진도 다 못됩니다. 다 못된다. 이래도 그럼 시간만 많으면 뭐 진도 떼고 천천히도 하고 다른 것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어디 같으면 학교 그렇지 학교 같으면 막 하는데 이거 뭐기 때문에 학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다 못 되겠지만 뗄 만큼은 어떻게 떼주는 게 그 학원의 책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속 마음에 시원한 것처럼 안에 그 구석구석 다 못하고 뭐 한 거 핵심적인 거 뭐 할 것만
시험에 나올 것만 할 수밖에 없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자, 요거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이렇게 한다. 예. 몇 단의 고의? 2단의.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 없다.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반드시 뭐의 고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기는 기망행위와 뭐가 있어야 되고? 차고. 강박은 구조가 같다.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이 있어요.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럼 구조가 똑같은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을 뭐라 그럽니까?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의사표시 먼저 합니까? 빨리. 표자가 상대방이 하잖아요. 근데 사기강박은 표자가 상대방이 하기 전에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누가? 상대방이 표자에게 먼저 기망행위를 하고. 무슨 방이? 상대방.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합니다. 그래서 취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취소합니까? 그래서 취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취소합니까? 그래서 취소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착오 취소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시험 문제 안 오는데 그렇게. 착오는 취소 어떻게 해야 취소할 수 있는가? 아까 요건 몇 가지 갖추고 있어야 되노? 빨리 세 가지.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치? 그런 건 나오는데 이제는 공부하기 전에는 착오 취소, 통정 무효 이런 거 하지만 지금은 착오 취소 그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취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까 무슨 부분에 착오? 중요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 그럼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그럼 어떻게 돼야 중요한 부분이 있냐 아니냐? 그럼 시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냐 아니냐 이런 가리는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지. 이제는 공부하니까. 여기도 사기는 아까 요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빨리 두 가지. 무슨 행위와 먼저 누가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만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상대방 때문에. 무슨 방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완전하지 못한 심리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한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취소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심리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그래서 여기서의 착오는 오리지널 백구조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 이 백구조 착오는 백구조 착오는 무슨 부분이면서 빨리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하지. 뭐가 발생? 손해가. 여기는 조금 무슨 것? 조금. 그럼 아까 백구조에서는 동기사의 착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그냥 동기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근데 여기서는 무슨 건 빨리 조금. 그래서 백구조 착오와 사기에서의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건 1000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요건. 그래서 여기서의 착오는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무슨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됐습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과실, 심지어는 중과실이 있어도, 누구를 나쁘게 본다, 여기서 누구를 나쁘게 본다, 빨리. 그렇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든, 누구 때문에? 상대방. 심리.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사기강박에서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아까 제3자에서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기존, 앞서, 손해배상, 추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손 올리세요 하면 딱 시험 끝나고 손 올릴 수 있다, 이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 처음 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 30%는 손 올리세요 했는데 15개 남았다. 이게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못 풀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험은 아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 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 시험 떨어지는 사람 특징은 뭐 하세요? 손 올리세요 했는데 선생님 10개 못 풀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2개가 모자라더라. 10개 풀었으면 무슨 합격? 추합격 하는데. 근데 선생님 그거 찍잖아. 뭐 찍을 시간도 안 줍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죠? 2000년 이전에는 하면 감독관이 막 23 찍으세요. 안 가면 끝에 4번 5번 답이 많아요. 45 찍으세요. 이랬거든. 근데 요즘 안 합니다. 가버립니다. 와, 인터넷 때문에. 무슨 인터넷 때문에. 거기 가니까 어떤 선생님은 거기에 뭐 하도록 기다리고. 그냥 요즘은 막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시간 땡 지났다 그도 가버립니다. 그 다음 뒤에 들고 왔다 뭐 빵점 처리한다 무조건 하는데 뭐 그럼 줘야지 뭐. 그러니까 무조건 딱 보자마자 아까 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일단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무슨 자 빨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채권자, 채무자, 추심, 손해배상, 기존, 앞서 이것들은 좀 딱 있잖아. 바로 답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게 한 몇 개 풀어야 되나 한 10개 이상 풀어야 되거든. 그래야 뭐 하세요? 손 올리세요. 다 할 수 있대. 쭉 읽어갖고 하면 안 된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연습시키겠지만 됐습니까? 연필 가지고 쭉 읽잖아요. 거의 시간 내내 못 풉니다.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식독 직해처럼 영어처럼 해야지. 어른들은 선생 너도 나이 먹어봐. 맞다. 이해하는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러 하면 안 되는데 연필 가지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순발력을 요하거든. 지금은. 합격해야 하잖아요. 뭐 많이 알아도 별 볼 일 없고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냐. 여기 사이강박에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고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무조건 100% X다. 그럼 요거 뭐 나오고 빤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백구조 착오하고 사기에서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똑같은 착오라는 말 쓰고 있어도. 백구조 착오는 중요면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요거.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그럼 왜 여기는 취소하냐면 아까 심리 누구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그러면 선생님 기망행위가 뭐야? 또 묻는 사람이 있다. 기망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 그런 거는 책 보고 찾아야지 선생한테 물으면 안 된대. 됐습니까? 기망행위는 어떤 걸 기망행위를 한다?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기망행위. 책에 있다. 그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거 뭐 땅이하고 기망행위로 요거는 고의에 의한 기망인데 나중에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를 했잖아요. 요거 과실에 의한 기망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다. 이게 뭐에 의한 기망? 고의에 의한 기망. 그지? 뭐 그런 거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의 기망의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그래서 요 사기에서 착오는 백구조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심리, 주관적. 그치?
이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형법상의 사기죄는, 여러분, 형법에, 그죠? 형법에,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배임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형법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생각을 처벌하는데,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고, 그 생각이 뭐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처벌한다. 예? 그래서 형법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 하느냐면은, 고의가 있었느냐, 없냐. 예. 예를 들면, 갑을 평소에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더라 차로 밀었다. 무슨 죄? 살인죄. 사람 생명 침해했잖아요. 그지? 무슨 죄? 살인죄. 근데, 어떤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 지나갑니다.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그거 쳐다본다고 사람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밀어버렸습니다. 그건 뭐, 죽일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죽일 생각이 있고 죽였다. 무슨 죄? 살인죄. 죽일 고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고 그냥 죽음이라는 결과만 발생했잖아요. 그걸 뭐 과실치사죄 이러잖아요. 뭐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근데 원래는 과실범은 처벌 안 하거든. 뭐가 없어가지고? 고의가 없어가지고. 과실범은 처벌 안 한다. 형법에서. 뭐가 없어서? 고의가. 근데 그 결과가 사회 미친 영향이 너무 큰 경우에 법에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은. 그러면 과실범은 뭐라노? 결과범이라잖아요. 뭐 없이?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한 거. 그걸 무슨 범? 과실범이다. 그럼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형법에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것은 고의는 없어도 너무 큰 결과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과실로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 안 그러면 처벌 안 한다 원래. 왜? 과실범은 뭐가 없어서. 그래서 형법에서는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엔 고의가 있다. 굉장히 어떻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과실범은 조금 적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막 진술조서 적잖아요. 고의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게 경찰관은 가장 핵심이다. 일단 했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막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거지. 그럼 이건 절도, 강도, 횡령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남거를 내 거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남 거를 누 거로 하는 거? 내 거. 이걸 불법 영덕 의사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영덕 의사? 불법 영덕 의사가 있어요. 그럼 불법 영덕 의사가 없으면은 처벌 안 한다 이거 원래. 요 절도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남 거를 누 거로 하는 거, 내 거로. 그럼 이거 절도하고 강도하고 어떻게 다르겠어? 칼 들면은 강도, 칼 안 들면 절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를 뭐 하고 제압하고, 불법 영덕하면 강도, 제압하지 않고 하면 뭐 절도. 그치? 간단합니다. 타인 의사를 제압. 전철에서 예쁜 아가씨 본다고 써 있습니다. 전철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소매치기는 귀신같이 알잖아요. 아가씨 제발 어떻게 가라? 오래 가야지. 오래 가야지. 이 아저씨가 혼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무슨 짝, 살짝, 이건 뭐 절도. 타인 없나 제가요.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무슨 짝, 살짝. 근데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아가씨 10만 원만 줘. 아저씨 왜 줘요? 아저씨 내한테 맡겨. 아니 달라 하면 주는 거지. 말이 많아. 계속 달라 합니다. 아저씨 왜 줘요? 하고 막 지나가니까 우통을 확 벗으니까 용문신이 쫙 오더라 이게. 칼자국도 있고 막 용문신도 있고 쪼려서 줬다. 이게 뭐 강도. 그렇지. 꼭 칼 들어야 강도 아닙니다. 항상 형법엔 기준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뭐 인 이상, 야간, 특수, 아니 야간, 흉기 이 하면 뭐 특수 강도, 특수 절도 이런 거예요. 이게 딱 이게 그러니까 법은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게 그럼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내게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경리 아가씨 생각하면 되지. 경리 아가씨는 돈 만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무슨 영덕? 불법 영덕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횡령. 그렇죠. 그럼 요거는 어쨌든 불법 영덕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불법 영덕 의사가 아니다 이게. 불법 영덕 의사가 없어도 된다 요거는. 똑같이 어쨌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데 요것도 재산죄를 한다. 똑같이. 무슨 죄? 재산죄인데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거 뭐 사기죄는 뭐가 발생했냐면은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상대방 기망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물 내지 이익의 뭐 교부하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게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누구한테 교부하게 해도 타인에게 교부하게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교부하게 해가지고 요 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형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벌합니다. 사기죄. 그럼 아무리 속이는 행위했다더라도 재물의 교부 내지 이익 제공함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그럼 형법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형법에서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잘 나온다. 민법은 뭐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형법에서는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형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야 콩밥 먹일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콩밥 못 먹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취소하는데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잘 나온다면 형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하면 OX? X. 민법에서는 민법은 아까 심리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뭐가 있어도 중과시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러면 강박도 똑같다. 상대방이 표자에게. 그래서 어쨌든 형법에서 사기죄는 뭐가 발생해야 되지만 민법에서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거 잘 나온다. 그럼 또 강박은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하고 강박의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강박은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하는 말은 실현 불가능의 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불가능한 행위도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공포심은 누구 입장에 있어서 생각한다? 주관적 표자. 그냥 상대방이 지나가는 말로 야 천벌 받는다 이랬는데 표자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말이지. 어떤 게? 소심하고 쪼려가지고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입증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주관적. 표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아까 요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하는 말 또 쉽게 그냥 표현하면 실현 불가능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불가능한 행위도?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하면 O 됐습니까? 예. 똑같아. 다 끝나보다 이거지 뭐. 시스템 알면은 아까 있죠. 형법에서도 마찬가지게 돌아가는 무슨 템 시스템을 알아야지 뭐 갑이 어리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적용하면 되거든. 이게 기본 이론이 돼야 된다. 시스템.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사기강박이고 그럼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제3자에 한 사기. 똑같다. 예. 똑같은데 요거는 자 요것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제3자 사기강박은 자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누가 아까 기망이면 오리지널은 누가 합니까? 상대방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해야 되는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기망 제3자라고 합니다. 이외의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 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습니다. 자, 원래는 기망이 누가 해야 정상입니까? 상대방이 해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게 누가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기망해 표자가 뭐에 빠져서 자, 그러면 상대방은 제3자 기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빨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빨리 무과실로 추정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는 말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표자가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면은 불이익을 누구한테 돌리는 건 마찬가지고 상대방 누가 자 그런 경우 상대방과 제3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대방이 제3자 기망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자가 뭐가 얇아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주관이 없어서 속았다.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의자. 제3자에게 불법행위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의자. 그래서 원칙은 뭐하다? 유효. 무슨 방이 모르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원칙 유효.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유효하다는 말은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누가 표자가 뭐가 얇아서 기가 얇아서 주관이 없어서 속았다.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의자. 그러나 단 이런 말로 오면 예외지. 그래? 단 제3자의 기망행위를 강방행위를 뭐 제3자의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건 뭐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누가 요리 빨리? 표의자. 표자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결국 제3자 사기도 누구에서 결정하노?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그치? 간단하게. 그럼 자, 중요합니다. 아까 107조 비진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제3자 사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기억한다. 그건 외워야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 기망했다. 표자가 취소하더라도 불리익이 돌아갈 상대방이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는 제3자에 한 사기 뭐 강박 다 좋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의자. 뭐 그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죠? 그 97페이지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하면 O. 무슨 묵도? 침묵. 그럼 어떨 때 침묵이 기망이가 되냐면은 넉자 고지 의무. 무슨 의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무슨 묵 하면은 침묵하면 그것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부작위한 사기다. 이렇게 합니다. 뭐한 사기? 부작위. 자, 그럼 여러분 거기에 2번 한 보는데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97페이지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광고는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광고는 청약 유인이라고 그러거든. 뭐 유인? 청약. 근데 여러분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뻥튀기 해야 되거든. 무슨 튀기? 뻥튀기. 우리 법에서 유일하게 뻥튀기에도 허용하는 게 무슨 고? 광고. 무슨 고? 광고. 광고는 뭐 유인? 청약 유인.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하는데 청약. 그럼 유인하려면 뭐 해야지? 뻥튀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죠? 유일하게 뻥튀기 인정하는 건 뭐? 광고하고 그 다음에 교환에서는 서로가 보고 판단하거든. 그래서
교환에서는 가격을 높이 고지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와, 내가 살 때는 10,000원 주고 샀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때가 묻어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나는 이걸 굉장히 뭐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무는 개똥으로 생각해도 나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가격을 높게 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교환에서는 가격을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고에서도 어느 정도 뻥튀기 해도 기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한번 봅니다. 2번 사기하는 사묘지 설명 틀린 건 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 이것도 뭐 기망에 해당한다. 맞죠? 무슨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해갖고 하면 부작위한 사기다 이렇게 합니다. 뭐에 한 사기? 부작위한 사기, 부작위한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거기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만 기망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까 광고하는 거는 아까 뭐 유인? 청약의 유인은 다소 과장하더라도 기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광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빨리 뭐 유인? 청약의 유인.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뻥튀기, 그지? 그래서 막 해상타운이 건설되고 막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제3자의 사기한 의사표시를 한 표자는 주어 끊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래서 이런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은 없으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 및 뭐 무과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대리에서는 요것이 대리인의 기망행위하여 하면은, 자, 여러분, 그죠? 본인이 있고, 나중에 하는데,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행위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누구한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지?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끊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갑니다. 여러분 다시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에서의 착오와 백구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기의 착오는 무슨 금? 조금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간. 그러면 심리 이게 중요하다. 누구에 의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그래서 항상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주관적. 그래서 사기강박에서 객관적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죠? 그 다음에 강박도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이가 될 수 있고 공포심은 무슨 적? 주관적. 그 다음에 부작위한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늑자 무슨 의무? 고지 의무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 효력 들어갑니다.